이 사실은 좀 부끄러운 내용이에요. 나도 좀 부끄러운데 왜 부끄럽냐면 근데 선생님 그거보다 황당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또 있어요?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결국 이것도 다 전문가들 입에서 나온 건데 음. 우리가 필연적으로 적색육을 먹으면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잖아요. 음. 그럼 저는 이 포화지방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저분들은 자기 몸의 세포막이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포화지방 많이 먹으면 아이들이 비만해지고 그래서 성조숙증이 온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조숙증을 실제로 알고 있는 이제 가정에서 저한테 DM을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성조숙증이 아이가 이제 성조숙증을 이제 진단을 받았으니까 병원을 갔을 거 아니에요? 병원을 갔으니까 진단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병원에서 성조숙증 진단하셨을 때 우리 엄마한테 뭐 물어봤냐고 질문을 하거든요. 뭐 가령 식습관에 대해서는 뭘 물어봤냐, 아이가 수면 패턴은 어떻고 잘 자고 있는지는 물어보더냐, 아이가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없는지 안 물어보더냐, 이런 거를 질문을 제가 역으로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물어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는 얘기가 뭐 포화지방 먹이지 마라, 저지방 시켜라, 뭐 사골 이런 거 절대 먹이지 마라, 달걀 노른자 먹이지 마라, 이런 얘기만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것도 틀렸지만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맞다고 쳐도 이 아이들이 성조숙증을 진단받았는데 그 성조숙증을 진단받기까지 이 아이가 뭘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전혀 물어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신기한 건 그거예요. 성조숙증이 사실 이것도 대사 문제 중에 하나니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분명히 아닐 텐데 그럼 이 아이가 성조숙증에 걸리기까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활 습관을 했는지를 물어보면 사실 거기에 답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의사라면 전문가라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질문 전혀 없이 그냥 뭐 사골 먹이지 마라, 계란 노른자 먹이지 마라, 포화지방 먹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네요. 나는 이거 사라진 뭐 옛날 얘기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심지어 성장 클리닉 운영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이 얘기를 하시고요. 소아과 의사 선생님, 최근에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만드신 영상 하나를 봤는데 어디서부터 반박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말이었는데 사골은 영양가 없는 기름 덩어리다. 뭐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 이런 정말 옛날에 다 아닌 걸로 밝혀진 지 오래된 얘기를 그냥 반복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실은 좀 부끄러운 내용이에요. 나도 좀 부끄러운데 왜 부끄럽냐면 나는 실제로 그 주위 사람들한테 의사들한테 많이 묻습니다. 뭐 포화지방이니 불포화지방이니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잘 몰라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럼 내가 뭐 이렇게 물어요. 포화지방을 먹으면 왜 안 되는데? 물어보면 야, 그 LDL 콜레스테롤 올리잖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포화지방이 우리 몸에서 뭐 하는 건지는 알고 있니? 그러니까 그 몸에 안 좋은 거잖아. 제가 다 부끄러워지는. 정말 부끄러워. 그러니까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조금 알고 있는 친구들도 거의 그 주류 의학에 있는 그 언론에 나오는 거나 뭐 학회에서 얘기하는 떠드는 헛소리들을 계속 답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상식이 없고 기본적으로 의사들은 영양학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의사들은 더 몰라요. 더 모르니까 누구 의사라고 돼 있으면 일단은 그 사람은 일단은 최대 영양학에서 일단 지우세요. 가급적 안 듣는 게 좋습니다. 닥터3 빼고. 알겠죠? 닥터3는 들어야지요. 닥터3 빼고 안 들으면 됩니다. 의사들은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의사 선생님들이 대학에서 받으시는 영양교육이 제가 알기로 길어야 30시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30시간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예, 10시간도 안 될 거예요. 나 배운 기억이 없는데 뭐. 음.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뭐 30시간을 하건 100시간을 하건 어차피 뭐 쓸데없는 지식이고 엉터리 지식이라서 어차피 배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뭐 배우지도 않고 이거 아주 기초적인 상식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포화지방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부모님들께서는 의사가 저런 거 다 알고 얘기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음. 그 아이 영양에 대해서 왜 소아과 선생님께 물어보시냐고. 왜냐면 그러니까. 소아과 선생님은 일단 영양을 배우시지 않고 혹시 배우셨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 계속 얘기 나눴던 1950년대에 만들어진 그 영양학을 답습하고 계실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이분이 2026년 현재 새로 나와 있는 연구들을 직접 공부하시거나 그러시지 않는 이상은 모르실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부분 99.9%는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들이. 그러니까 그 의지하면 안 되니까 부모님들이 오늘 이거 잘 들으시고 이것만 오늘 챙겨 가셔도 되는 거예요. 의사들한테 영양학 지식을 듣고 거기 따르지 마라. 어쨌든 그래서 이 성조숙증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조숙증 때 계속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 그리고 한동안 어떤 성장 클리닉 운영하시는 한 선생님께서 성조숙증이 걱정되면 사고를 먹이지 말라는 얘기를 정말 계속 올리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어떤 소아과 의사 선생님은 최근에 사골은 영양가 없는 기름덩어리고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고요? 네, 그래서 또 저한테 그게 또 막 오니까 제가 또 그걸 일일이 답변해 드리기가 어려워서 저는 계속 이 질문을 계속 받기 때문에 저도 컨텐츠를 한 번씩 꼭 해요. 그런데도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러면 내가 그 선생님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그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거는 사골이 아니고 식물에 있는 옥살산하고 피트산입니다. 옥살산하고 피트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골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일이 없는데 전혀 없어요. 그런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처음 들어보셨어요, 선생님?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전 처음 들어봤고, 왜냐면은 이 사골은 동물성이죠. 그죠? 동물성이기 때문에 이런 식물에 있는 항영양소가 없어요. 미네랄을 뺏어가는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사골을 먹었을 때 칼슘이 빼앗기는 일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골을 보면은 조금 우유 같잖아요. 그 하얀색으로 좀 우유같이 보이는데 우유에는 우리가 칼슘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골에는 칼슘은 별로 없거든요. 이런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은 이래요. 아마 오해가 발생했을 것 같은데 그 오해를 검증 없이 계속 퍼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선생님들이 주장하시는 뭐 잘못됐긴 했지만 명확한 주장 포인트는 있는데요. 사골을 우려내면 칼슘보다 인이 더 많이 나와서 인과 칼슘이 경쟁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칼슘 흡수가 안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뼈를 아주 오래 끓여야 돼요. 인이 나오려면. 이게 상당히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뼈를 오래 끓이면은 칼슘이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칼슘이 별로 많이 안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칼슘도 많이 안 나오고 인도 거의 안 나와요. 뼈를 아주 오래 계속 끓여가지고 그것도 뭐 반복적으로 끓인다면 인이 많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나온 칼슘하고 결합해서 염을 형성해서 칼슘 공급원으로서는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사골에는 실제로는 우리가 칼슘이 많을 것 같지만 칼슘이 생각보다 없더라. 이게 아마 오해가 돼서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라고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그 항영양소처럼 이거를 먹었을 때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너무 오랫동안 끓여서 인이 나와가지고 그 사골 안에 있는 칼슘하고 염을 형성해서 흡수될 수 있는 칼슘 양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몸에 문제를 일으키려면 우리가 다른 음식을 같이 먹었을 때 이 사골을 먹은 것 때문에 그게 흡수가 방해된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이 없다니까?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런 증거가 있으면 가져오세요. 없다고요. 내가 딱 증거 하나, 내가 확실한 증거는 말씀드릴게. 아까 오트밀, 귀리,
이런 거 잡곡밥. 여기에 있는 옥살산하고 피트산은 그런 역할을 확실히 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시금치, 이런 거 옥살산 많고 피트산 많고 이런 곡물, 특히 통곡물 이런 것들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사골이 나와? 사골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엄마분들께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더 드리곤 하는데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칼슘이라는 게 그냥 단독으로 지 혼자 막 작용을 하고 이게 아니라 마그네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미네랄과 함께 작용을 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이제 유기인과 무기인 차이를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기인, 그 사골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인, 그 다음에 무기인, 그 첨가물 같은 걸로 들어가는 인공적인 인이죠. 얘네들은 일단 흡수율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잖아요. 예. 특히 무기인, 인산나트륨 같은 형태로 들어있는 그 무기인의 경우에는 막 흡수가 막 90%까지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연인은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이 칼슘이랑 자연 상태에서 같이 있다고 해서 그게 막 칼슘의 흡수를 막 어마무시하게 방해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엄마들이 뼈 하면은 꼭 칼슘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뼈 하면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콜라겐이랑 비타민 D거든요. 일단 콜라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뼈가, 저는 이거를 이제 인테리어에 많이 비유를 하곤 하는데,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이라는 골조가 있고 그 안에 뭔가를 채워 넣을 수 있는 건데, 그 골조를 세우는 데 콜라겐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뼈 건강을 생각한다면 칼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콜라겐의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고, 콜라겐을 급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골이다. 그리고 동물성 식품의 비타민 D, 그리고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잘 먹어야 비타민 D 합성이 잘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뼈가 튼튼하길 바라고 잘 크길 바라면 동물성 식품 그냥 잘 먹이면 된다. 이렇게 그럼요. 설명을 좀 많이 드리죠. 나는 사골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전문가 입에서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름 덩어리면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름이 별로 없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동물성 음식을 우리 자연스럽게 먹을 때에 우리 섭취할 수 있는 기름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기름이 많지도 않고 기름이 덩어리가 있으면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모로 많이 놀라우시죠? 아, 정말 이거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저에게는 일상이랍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사실은. 네. 제가 최근에 이런 거를 이제 저의 일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제 일상에 최근에 가장 재밌는 게 들어왔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